잠시 후 여러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까지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들은 백성의 신망을 받으며 새롭게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1368년 원을 몰아내고 명을 건국한 주원장은 고려의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명의 요구에 반발한 최영 등의 명령에 요동 정벌을 나선 이성계는 1388년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여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자 신진 사대부들은 개혁 방안의 차이에 따라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정몽주, 이색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고,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파 사대부들은 새로운 왕조 개창과 다른 성씨로 왕조를 교체하자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고려는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로 인해 토지제도의 문란이 지속되자 조준 등의 건의로 1391년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재분배하고 권세가의 토지 사유화를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으며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살며 왕성을 호위하는 자는 직임관과 무직임관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과전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듬해인 1392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들은 정몽주 등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393년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여 경복궁, 종묘, 사직, 관아 등을 건설하였으며 이를 유교 사상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삼봉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 운영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고려국사 등을 저술하였고 불시잡변을 통해 고려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여 숭유억불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훌륭한 재상을 얻으면 육전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할 일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자리이니 그 직분이 매우 큰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경국전을 통해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신이었지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정몽주 등을 제거하며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지만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막내 이방석이 세자에 책봉되자 정도전은 세자 이방석을 보좌하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개국 공신과 종친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와 세자 이방석을 무력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조 이성계가 둘째 아들인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정종이 즉위하였고 이방원은 왕세자로 책봉되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방원이 국정을 독점하자 불만을 품은 넷째 이방가는 박포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난은 이방원에 의해 제압되었고 그 결과 정종이 양위하여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국정의 총괄기구인 의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의 판서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고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를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의 소통을 위한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종대왕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